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체 정례 기간 중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향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향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향번호 제1019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호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도희 환경보존과장입니다. 권기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2년도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22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686억 8,800만 원보다 64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울산 미포 국가산단 완충 조류시설 설치 3억 8,900만 원 정액 등 기정액 149억 900만 원보다 1억 7,100만 원이 정액된 146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과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6억 8,7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341억 2,200만 원보다 47억 8,900만 원이 감액된 29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성암 소각장 스팀 판매 13억 7,5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186억 5,700만 원보다 18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112억 1,800만 원보다 37억 8,800만 원이 감액된 총 1,07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도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은 290억 원으로 기존 291억 6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울산 미포 국가산단 완충 조류시설 설치 3억 8,900만 원 정액, 그리고 온산 국가산단 제4분구 완충 조류시설 설치 3억 8,900만 원 감액, 그리고 자연환경해설사 실비보상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환경보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496억 1,800만 원보다 4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44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정용 전호수 보일러 보급 사업 11억 8,300만 원 감액,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46억 8,700만 원을 감액, 그리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6억 원 감액, 2020년 전옥수 보급사업 등 국고 보조 반환금 연한건에 46억 6,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83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308억 9,300만 원보다 11억 5,400만 원이 정액된 32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원 해수시설 사용료 부족분 13억 7,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56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2022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72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773억 1,400만 원보다 48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입 예산은 총 130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억 4,300만 원보다 14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산단 완충 조리시설 설치 사업 등 계속비 사업 국고보조금 14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450억보다 45억 8,800만 원 감액된 40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징수 교부금 수입 7억 5,700만 원을 정액 편성하고 전기 자동차 보호 사업 등 국고보조금 53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입 예산은 양상시 웅성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 부담금 수입 17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563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 예산은 총 173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4억 7천만 원보다 8억 5,4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56억 3,300만 원, 성암소 확장 전기 판매 및 고철 판매금 73억 4천만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 교부금 13억 300만 원, 그리고 성암소 확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30억 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도 환경국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27억 800만 원보다 28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098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부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8억 700만 원보다 69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18억 4천만 원입니다. 먼저 568페이지 환경홍보 및 교육, 환경보건, 그리고 국제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울산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3억 7,200만 원, 울산 환경교육센터 운영 3억 원, 환경콘서트 지원 1억 3천만 원,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1억 5천만 원 등 2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수질 환경 개선입니다. 물순환 회복 및 수태계 조성을 위해 남해동 LID 빗점 오염 저감 사업비 5억 원, 그 태화강 하산교 도로 빗점 오염 저감 사업 11억 3,500만 원, 미포 국가산단 온산 국가산단 완충조리시설 설치 사업 91억 5,500만 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28억 3,400만 원 등 15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저탄소 기후 도시 조성입니다. 탄소 중립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하여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운동 및 온실가스 컨설팅 지원 1억 3천만 원, 탄소 포인트제 참가자 인센티브 지급 사업 1억 9천만 원, 구군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 1억 4천만 원 등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자연생태계 보호입니다. 생물종 다양성 확보 및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생물 다양성 센터 운영 1억 5천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7억 2,900만 원, 그리고 생태 휴식 공간 조성 사업비 10억 3,800만 원 등 2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조과입니다. 환경보존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4억 3,400만 원보다 39억 1,500만 원 감액된 535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582페이지입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사업 18억 4천만 원, 그리고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231억 4,900만 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5억 6,200만 원, 그리고 전기 굴착기 보급 사업 1억 3천만 원 등 25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4억 5천만 원, LPG 차 전환 지원 사업 6억 5,800만 원, 그리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210억 8,2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11억 2,500만 원 등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16억 1천만 원, 굴뚝 자동 측정기기 운영 관리비 지원 2억 1천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12억 9,500만 원 등 3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수질 보존을 위해 가축 분뇨 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3천만 원, 수질 자동 측정기기 설치 지원 1억 5,100만 원 등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하수 관리과 소관입니다. KCC 울산 본계 공공폐수 처리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은 326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48억 6,800만 원보다 77억 6,3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간 투자 사업인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48억 6천만 원 및 성암 소각장 건립사업 국비 26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단 가로변 정비사업 2억 700만 원,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천만 원, 모범 환경공무직 해외 견학비 2천만 원 등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추진입니다. 영농 폐기물 재활용 수거 처리 지원비 7,600만 원,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2억 원, 단독주택 재활용 수거 건물망 구입비 1억 3천만 원 등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성암 소각장 관리 운영비 2억 9,300만 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민간 투자사업 사용료 274억 1,700만 원 등 28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인 성암 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를 위해 성암, 온산, 삼산 매립장 관리비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95페이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12년 설치한 기금으로 울산광역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285억 2,600만 원에서 4억 1,200만 원이 정액된 289억 3,800만 원입니다. 97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합계는 117억 600만 원으로 이자 수입 2억 2,2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9억 5,8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예치금 회수 금액 7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에 3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여유자금 79억 3,8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0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 예산안과
그리고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당초 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영 계획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명시예월 사업, 주요 점검 사업 등은 검토 보고서 7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 예산 중 환경정책과 소관, 태화강 자연환경해설사 실비보상 6천만 원 감액 사유와 환경보존과 소관, 전기자동차 보고사업 46억 8,700만 원 감액 사유,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해수시설 사용료 13억 7,500만 원 정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예산의 세출 예산 중 환경정책과 소관, 남해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5억 원, 물재용 관리계획 기본계획 수립 지원 6억 9,4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와 환경보존과 소관, 도로 제비산 먼지 제거 사업 11억 2,5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 전기자동차 보고사업 64억 1천만 원 감액 사유,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해수시설 사용료 49억 정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성암송합장 1여호기 재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조성 및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에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하여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 11일 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내용에 쭉 보면 연dob을 감축 목표 이행 현황 점검 등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이 내용에서도 보면은 그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부처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국의 어떤 정책적 기능과 사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수행부서가 사실 거의 혁신산업국이든지 이거 상권위 쪽으로 다 가 있어서 부서 간의 어떤 칸막이로 인한 업무의 어떤 효율적 집행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시에서 그래서 개선책으로 인원을 좀 더 두 분인가 더 인원을 조직 진단을 통해서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탄소 중립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실무 추진단 내용을 보면 분기별 1회 이상 협업 추진 요 내용만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한 또 우리가 2050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물론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지 너무너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진단하고 이걸 통해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어떤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신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의문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나왔지만은 2022년도 예산에는 보면 그 앞서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탄소 인지 예산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량하고 중립화 계획을 반드시 명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또 이거를 중립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들을 실행을 하는지를 이제는 수치적으로 전 부분에 전 영역에 걸쳐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빨리 시행을 해야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게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탄소 중립 사업들이 이게 어느 한 부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성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물론 대통령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게 한 개의 부서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만약에 상근이 사업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환경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갈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환경국, 복지여성국, 혁신산업국, 도시창조국, 미래성장기반국 어떻게 보면 전 시에 관련된 부서가 다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요. 근데 너무 이게 각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와닿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신안에 지금 그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관련된 협약을 했습니다. 2030년도에 보면 48조 5천억 투자하고 12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환경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기 사업의 핵심이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분도 가지고 있고 또 수익도 분배를 받습니다. 우리 해상풍력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금 어민들로부터 반발 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좀 험난합니다. 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해상풍력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지역하고 좀 연결을 해서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도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환경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제는 부서 간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건의를 한 가지 드린다면 상대 부서가 뭘 하는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울산시 전 시청에 어떤 모니터링 지금 제가 수원시하고 논산시를 갔다 와 보니까 행정혁신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시장실부터 다 그 시의 모든 어떤 그 지표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다른 부서에서 뭐 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아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 행정 업무나 이런 사업들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아니면 추후에 울산의 어떤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그 계획이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저도 말씀드렸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환경국장을 1년 하고 공직을 떠나면서 느낀 점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환경 문제가 이게 시정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이런 것은 지금 현 시대의 이 아젠다다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탄소 중립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요. 다른 도시의 시스템이 어떤지 의원님 말씀처럼 첫째는 좀 배우고 가장 또 기본적인 거는 조직 문제인데 제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 부서 의견을 줄 때도 저희들이 좀 강력히 이 환경 문제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이 좀 개편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는 나름대로 다른 기본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문제는 반영이 또 안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는 내년에 이제 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이제는 민관을 전체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게 될 것이고 또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위원회가 또 이제 발족이 되면은 거기서 또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박자가 제대로 맞아가는데 그 부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가장들인데 당부를 해놓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에서 조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조직을 재구성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내부에서 사실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사실은 조직의 내부에 계신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쪽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이 되어서 조직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치열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장일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정학 의원입니다. 오늘 김익수 국장님과 김병조 과장님은 공직을 오늘 아마 연말에 마무리하죠, 그죠? 그동안 수고하셨던 말을 드리고요.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게 정책의 산물인데 조금 이렇게 예산 확보에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몇 가지를 드리지 않더라도 세입을 보면 환경국 전체가 한 48억 6천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당초에. 맞죠?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인데 이 국가의 정책이 변화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런 사업입니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책과에도 보니까 국고보조금 14억 정도가 이렇게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보전가도 53억 4,5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돼 있고 입금과 관련돼 가지고 왜 세입이 이렇게 줄어드는지 어느 분이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정책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예. 네. 국고보조금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인을 살펴보면은 아마 저희들이 아무래도 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완충조리 시설하고 물산화 선도도시 사업인데 아마 여기 다이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사업이 이제 하나가 완료가 되다 보니까 75억 이렇게 받아오던 것이 신규 사업으로 전환되니까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났습니다. 물론 신규 사업은 새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신규 사업은 이제 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조금 반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좀 개입이 나서 일시적으로 좀 줄어든 그런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것도 확보를 해보면은 좀 작년 수준과 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일시적인 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원래 우리 사업 아이템이 지금 없어가지고 국고 보조금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완충 재료 시설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한 3, 4년씩 최소한 5년 정도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라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중간에 계정이 그 해마다 좀 이렇게 예, 차등이 된다.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증과장님, 세입의 보조금이 그 한 53억이나 이렇게 감됐습니다. 예, 특별하게 기후와 그 탄소 뭐 등등 이런 거던데 왜 그렇죠? 예, 환경보존과장입니다. 네네. 우리 과에 세입이 53억 정도 국고보조금이 감됐는데 이 사유는 각종 우리 보조금 사업에 네네. 시비 매칭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줄어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집행할 수 있을 만큼만 보조 신청했네. 국비를 달라라고 해서 국비가 좀 많이 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럼 의도하지 않은 정책 그 국가의 정책 목표를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이래 됐다는 그 뜻이죠, 그죠? 이 그린 뉴딜 사업은 국가가 국제사회와 그 탄소 배출이라든지 그죠? 그거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업인데 우리가 시가 이렇게 못해가지고 국가 정책에 부담을 준다는 거는 우리 저 환경국 보존과장님께서 예산 담당관 그 예산 부서를 설득하는데 좀 소홀한 거 아니에요? 뭐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은 꼭 아니 여러 번 방문해가 되는 게 아니고 어필을 하고 공격도 하고 안 되면 들어눕든지 하든지 이렇게 와 예산을 확보해가 정책을 유수히 되는 거야지. 예, 뭐 조금 뭐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도 저도 예산 담당관실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필도 하고 이건 꼭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는 게 요만큼입니다. 그럼 내년에 53억어치는 뭐 일로 안 하고 놀겠다는 뜻인데 좀 요거는 좀 이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예. 우리 사업장 수입 있죠, 그죠? 성남 소각장 전기 판매하고 고철 판매가 내년에 한 13억 정도 이렇게 준다고 올려야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왔던데 왜 이렇게 줄어들죠? 지금 전기 판매 수입이 올해도 지금 한 10억 이상이 줄어들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단가가 이게- 줄은 거예요? 예, 아니면 전기를 생산해가 판매하는 가격을 예. 매월 연동해가 이제 변경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아들이는데 네네. 이게 우리가 LNG 단가에 따라 가지고 요율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예. 그 전기량은 변화가 없는데 예, 단가 예, 그 LNG 단가가 가격이 낮음으로 인해가 또 예,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전기를 판매하는 자기들 자체 생산하는 게 훨씬 좋다 생각해가지고 예. 줄어든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LNG 가격이 전체적으로 한 11% 정도 지금 단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입액이 조금 낮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기가 판매 높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럼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이제 LNG 가격이 낮아지면은 수입이 줄어들고 LNG 가격이 높아지면은 또 전기 판매 가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알겠습니다. 연동해가지고 지금 변경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철 가격도 이렇게 이거 얼마 줄어든 모르겠는데 고철 가격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고철 가격은 우리가 대수선이라 하는 부분에서 일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소각하면은 네네. 소각 잔재물 속에 네. 일부 고철이 섞여가지고 타지 않고 나오는 고철을 판매가 수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고철 단가는 약간 올랐지만은 고철 양은 수선을 많이 하면은 우리 많이 나오고 예. 우리가 성함 매립장에서 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 그게 수거가 잘 되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니, 소각 잔재물에서 나와가지고 판매되는 고철 양은 거의 평균적으로 변동이 예, 별로 없다. 별로 없는데 이제 전기 수선할 당시에 네네. 어떤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무슨 얘기 알았습니다.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잠시 좀 아까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을 예, 들었죠. 예. 예. 우리 작년도 당초 예산 기준에서 국비 특히 세입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조금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 시간 것은 뺏어 보면 안 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보다 한 64억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뭐 우리 지자체가 우리 울산이 금년도에
국비 매칭 부분이 12 매칭 부분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아까 그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작년도에는 이상하게 그 당초 예산에 정기자동차 보급 사업 그 국비 지원 사업비가 예년보다 더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되었고,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 정보의 그 보조율이 어떤 그 작년보다는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더 줄어드는 방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해됐었고요. 우리 정책과의 그 신규 사업 중에 특이한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환경 특집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렇게 5천만 원인데 언론사가 제작 방영하겠다는 이런 게 있어요. 매달 한 개의 주제를 택해가지고 사회자와 전문가 패널이 논의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월 1회 총 10회를 방영하겠다고 기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신입수수를 받아봤습니까? 요 관련돼 가지고 환경 특집 프로그램 내가 제작 방영하겠다는데 신입수수를 받았어요? 예, 소스는 저희들 받았습니까?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네네. 했는데 그러면 그 신입수수 있죠, 그죠? 네네네. 그걸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이걸 지금 작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요런 형태의 특집은 없었습니다. 그럼 환경을 주제로 하겠다는데 가장 큰 주제를 어떤 그 기후 수질 뭘 중심으로 합니까? 처음에 당초 들어온 거는 다양하게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와서 네. 너무 방대하게 사실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축소를 해서 네네. 저희들이 예산을 규모를 정했고 내용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말리는 게 아니고 하신다면 우리 석약공단으로부터 우리 그 시민들이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솔직히 공단으로 있는 우리 피해, 주민들이 입는 피해, 건강상의 피해가 있어요. 그걸 지금 환경부 국립과학원입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3년 계획 올해 마지막이죠. 내년이 네. 마지막, 올해 마지막이니까.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까? 거기에서도 울산의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방어지나 그죠? 방어동이나 대연동, 서남동, 우리 온산 덕신 있죠, 그죠? 그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1.4km 이내의 주민들과 관련된 삶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 공해 이런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문제가 좀 이렇게 환경이 너무 포괄적으로 수질 뭔가 하지 말고요. 지금은 기후로 빚어진 게 너무 많으니까 기후에 좀 이런 게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간단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고업단지 60주년, 생긴 60주년이 되어서 그 기념으로 거기에 나타나는 부작용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산 산물인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취재를 접근을 했는 계획이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특정한 부분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 협의할 때 조금 의원님들 건의사항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갈 수 있도록 한번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보다 더 아까 말씀드린 이보다 더 꼼꼼하게 가지수만 이렇게 너무 많이 늘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은 종합적으로 짚고 싶었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조금 그 닳기 시국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이자 한게 요 정도 좀 줄였는데 그 내용은 조금 더 줄이도록 한번 협의해서 하고 그때 되면은 또 의원님하고 또 협의하면 하겠습니다. 예. 예, 손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감에 이어서 또 당교 예산까지 준비하신 정말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네. 이 지금 태화강 수질 관리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수질 측정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은 태양광이 아무래도 좀 특별하니까 예. 주로 이제 녹적조라든지 이런 좀 별도로 이제 수질 측정망에서 조금 제외되는 저희들이 좀 수질이 필요한 분물 따로 해서 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화강은 지금 그야말로 울산의 보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 보면요 태화강 수질이 많이 혼탁해지고 있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태화강에 보면은 지류에 흘러 들어오는 그런 유입구에 보면은 아직도 그 배수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뭐 태화강 관리단이 있어가지고 늘 수시로 이 관리를 제대로 이래 또 하고 있었는데 뭐 태화강 관리단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말이 태화강 생태 강이라 크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보면요 지금 태화강 이래 흘러들어온 유입구를 이래 만만히 순찰해 보면요 아직도 지금 엉망입니다. 그 부유물이 막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보면은 이래서 우리 전국적인 생태강 벤치마킹 하러 온다고 이래 잤는데 정말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특단의 대책을 우리 국장님을 또 중심으로 해서 5개 구군의 그 환경 개통의 그런 수질 개통의 담당자하고 정말 심도 있게 이 연합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요. 그동안 태화강 에코 울산 이래 선포한 이후로 보면은 정말 많이 개선되어 왔는데 지금은 완전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비점 오염 부분 이런 것도 물론 정책적으로 또 이래 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도 더 심각한 것은 하천에서 유입되는 그 생활 오폐수 이거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중구 남구 저기 도심 속에 태화강하고 근접해가 있는 그런 그 음식점이라든지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거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의원님께서 이제 태화강 특히 그 오폐수 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간중간에 항상 또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 담당 부처장이 몇 번 가가지고 또 대책도 보고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태화강 문제는 녹조, 적조 아까 담당 부처장이 이야기했던 녹조, 적조 문제 또 의원님 말씀하신 비점 오염 관리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구청하고 우리 시의 그 업무하고 좀 유기적인 관계가 잘 좀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오폐수 문제도 좀 소홀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청하고 특히 중구, 남구 이런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선수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구청하고 협의토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거 5개 구군의 이래 업무를 미룰 게 아니고 시에서 다구지게 시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이거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국장님이 이거를 울산의 환경 제일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태화강을 이래 생태강을 복원시켰다 하지만은 그 이면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더욱더 바짝
잡지 않으면은 뭐 그야말로 완전 그동안 해왔던 게 숲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이거를 대화강에 유입되는 그런 오폐수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환경정책과 그 예산서 573페이지 그 물 재이용 관리 이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6억 9,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6억 9,400만 원 올렸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물 재이용의 중요성은 아마 원님뿐만 아니고 저희들 모두 다 물의 중요성은 이제 인식이 되고 그 시민들이 다 물만 쓸 게 아니고 이제 재이용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벌써부터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도 생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는 환경부가 이제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강력시 도에서는 이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20년대에 용역 심의를 해서 사실은 통과가 됐는데 예산까지는 반영이 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반영을 수립을 하려고 이제 반영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금쯤 다 타시도 마찬가지로 이 용역을 거의 이제 내년도에는 수립할 강력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는 물을 쓰기만 말고 재이용하는 한 재이용 시설만 관계되는 게 시설만 해도 한 600 정도 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사와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그 재이용을 할 것인가는 방안 이런 것들에서年도에 한번 세부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타 시도도 수립해서 거기도 같이 맞춰서 저희들 용역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좀 재이용에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 뭐 수자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재이용 이거는 정책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또 그 공업용수도 사실은 물 재이용을 또 이래 또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석유화학 공단에 용암 폐수 방류수를 다시 재이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까지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업용수 이런 문제도 온산이라든지 용연에 방류수 재이용, 물 재이용 그를 또 한번 또 우리 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누차 설문지 재이용은 지금 해야 됩니다. 물에 사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물을 너무 좀 막 물 쓰듯이 쓰는 거는 사실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원님이 지적하신 공업용수도 지금 재활용하는 때가 왔다. 얼마든지 이제 단지 비용이 저희 생각은 저 부서 생각은 비용이 좀 덜 들더라도 물을 좀 재이용하는 시설들을 조금 설치가 안 돼야 되겠느냐. 저희들 낙동강에서 물을 그렇게 먼 데서 가져오는데 그걸 뭐 이렇게 쓰기만 쓰는 것보다도 재이용을 하고 아껴 쓰면은 가져오는 물량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걸 환경도 여러 가지 또 측면에 물뿐만 아니고 대기질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기에 물 이용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 의원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요. 울산이 새롭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지침을 해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울산이 2022년도에는 어떠한 환경 정책을 할 건지, 자원순환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어떤 예산이 새로운 신규 사업이 들어있는지 정책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년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일단 그대로 담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보면은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서 저희들이 참 환경이 내년도에 의원님 말씀처럼 뭐 할 것인가라고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감되는데 지금 특히 이제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 문제,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재이용할 것인가, 재사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의 걱정들, 또 하나는 환경 오염물 배출에 대한 새로운 좀 단속 점검 기법을 좀 도입하자 그런 문제들이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은 다 담겨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더 많았었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기존 예산들이 계속 그냥 반복적인 사업들 위주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게 많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지금 환경국에 기존 보면은 사회 추경의 명세서 보면은 집행장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사업 계획하고 계획서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문제가 있어서 집행장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주로 이제 국비 지원이 돼가지고 이거는 11월 이제 단순 국비가 아닌데 비율만큼 어떤 부분도 있고 또 국비에 대한 하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 센터 운영이라든지 예. 뭐 지속이라든지 여러 지금 이제 보면은 단순 이제 예산 집행하면서 입찰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그런 거에서 좀 봐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담겨져 있던 이 전기차의 보급 계획하고 우리 시가 지금 정책 사업 목표로 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 대수하고 이게 매칭이 이렇게 맞아 떨어질까요? 이렇게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예, 전기차 부분은 시장 공약 사항도 들어있고 해서 보급 목표에는 목표 달성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민간에서 현재 지금 전기차 구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은 되시고 있나요? 그러면 출고 가능한 그 차량들하고 해서 사업 계획을 잡으려면은 현재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국비 매칭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계획은 한번 잡아봤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당초에 우리가 집행 보급하려고 했는 목표 대수는 잠깐만.
877대입니다. 877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보급 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굴착기에 보급을 못 했고 나머지는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올해 2021년도에는 800여 대에서 예. 했는데 단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년에는 목표를 909대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용 전기차 501대, 화물 전기차 408대입니다. 또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가. 예, 그 전체는 그럼 예, 또 추경해 받고 또 추경해 받고 이렇게 계속 하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초 예산은 확보를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총력을 당초에 다할게요. 다 잡아야 되는 건 아닌데요. 예. 사업이라는 게 이제 왜냐하면 다 한 번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 질문과 답변이 또 추경에 반영하겠다, 또 춘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만 계속 가니. 그리고 또 민간이 또 신청을 하는 대수가 만큼 우리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금 우리 예산 부족으로 보급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1.4 1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에서 이게 지금 회사 참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회사 참여는 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은 구군에서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각 실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보이냐는 거죠. 실제 하천이 살리고 있냐 말입니다. 살아난 하천이 있냐 말입니다. 1.4 1하천 기능으로 하천을 살릴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활동은 그런 대로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만 그 회사들이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은 그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출발할 때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부음을 일으켰습니다. 이래서 기업체도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었더랬고 어느 정도 좀 지원도 더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쭉 계속 사업을 해서 인식의 끈을 놓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계속 있습니다. 하는데 계속 사업이 계속 참여도나 효과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예 아까 최근에는 활동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예, 좀 위협한 거는 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되면은 저희들 부서의 생각은 아까도 다른 기후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완충 부분도 마찬가지, 수질 부분 하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직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하천 분야가 일어나 된다고 해서 조금 일부 변동이 될 건데 하천의 기능이 저희 환경부서로 오면은 이런 내용도 종합을 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의원님 지적사항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정화 1.4 1하천 활동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상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20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제 사업을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각 구군에서 한 대씩 하고 북구에 2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차량 배치가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차량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국토하고 이런 이제 연결 도로 사업 구간이 많은데 그런 기관들하고 어떻게 협조가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들어볼까요?
예. 비산먼지 저감 사업에서 그 차량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국도하고 기관들이 많은데 그 기관들하고 지금 그 도로 제1사문지 예. 그 관련해서는 분진 흡입 청소 차량 5대를 구입합니다. 중구 1대, 남구 1대, 북구 2대, 울주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부담률이 국비 50%, 시 구군비 25%씩 그래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의 방대한 지역을 한대로 해서 뭐라고 각 다른 국도나 이런 이것저 다른 연계해야 되는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는 한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이 3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좀 전에 마저 하시지요. 좀 전에 서희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해서 2022년 당초 예산으로 우리 12만 가지고 하면은 909대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된 걸로 국비하고 매칭하면은 909대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되면은 909대보다는 더 늘어나는 대수입니다. 목표는 1,490%인데. 예, 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 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2021년도에) 최초의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오래됐죠? 예, 몇 년 됐습니까? 이게 대기환경보건법인가? 그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그게 따라서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는 건데요.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어떻게 보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울산시 입장에서는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지금 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한 7년 정도 해왔습니다. 네. 해와서 웬만한 데는 거의 지원이 됐고 그래서 뭐 이 금년에 내년에는 한 34개소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대상 그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준비를 아닙니다. 21년도에 예. 원래 저희들이 지원을 신청을 받아본 내용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대상이 많이 줄었다는 의미가 이게 7년 동안 해오시면서 이제 대부분 방지 시설 다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노후된 거는 뭐 거의 다 지금 돼가고 있다.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내년에- 자료 있나요? 예, 지금까지 하면서 예, 시작하시면서 대상 이게 이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조건이 그죠? 중소기업입니다. 예. 예. 그뿐만 아니고 뭐 시설을 10년 이상 이렇게 운영해야 되고 뭐 어떤 조건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사업해 오신 내역을 한번 보고 싶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2021년도는 25억을 집행을 했으니까 그때는 사업장이 훨씬 많았는데 그죠? 예. 업무가 훨씬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2022년은 예산이 거의 3분의 1이 삭감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또 대형을 줘요.
그죠? 예. 이게 납득이 좀 안 돼요. 7년 동안 지금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해오시다가 어떤 연유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 업무를 대응을 시키게 된 겁니까? 지금 애초에 이 업무를 환경기술인협회 최초에 기술인협회하고 할 적에도 예산 문제로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은 많은데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가지고 굉장히 난색을 표해서 지금 저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도 이걸 접수를 받아가 정리하고 이래 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당한 예산을 주고 일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설득력이 좀 떨어져서 왜냐하면 이게 뭐 애초에 시작할 때 아니면 뭐 한두 해 해보고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쭉 해오시다가 그리고 작년에는 25억이나 집행했는데 올해는 대폭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럼 대상 업체가 그말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지금에 왔어야 이거를 대응으로 바꾼다. 과거에 하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역부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선정업체뿐만 아니라 이 지금 현재 한 100여 개 되는 사업장을 3년간 또 사후 관리도 해야 됩니다. 사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대응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 그 업무를 다 대행해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장님 여기 예산서 구성한 걸 보면요. 사실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딱 보기 현장에 처음에 실사하러 현장에 나가고 나중에 이제 설치되고 나서 또 확인하고 가고 그런 걸로만 딱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유지 관리에 대한 그 의무적으로 3년간은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아니고 그 이후 10년 몇 년 동안 관리한다고요? 3년간입니다. 3년 동안 관리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서류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많이 필요한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제가 추정컨대 해당 부서에서 기술인 협회한테 아마 그 위탁이든지 뭐 위임을 했든지 어떤 그런 형태의 업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업무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한 어떤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는 거죠. 과거에도 이 예산이 없어서 업무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기존 하는 그 울산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도 예산이 필요한데 자기들 예산으로 또는 예산을 안 들이고 자기들 힘으로 다 해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삭감됐다 해서 예산이 적어졌다 해서 일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상 사업장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게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15억 3천에서 25억에서 15억 3천으로 줄었으니까 10억이 줄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사업장이 그만 축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혹시 뭐 감사에 지적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일이 많았고 지금 보조금 예산이 적어졌다 해서 일이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 1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어서 이번에 대행료를 편성해서 정당하게 그 울산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예산을 줘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해당 부서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 3년간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지나면 관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계속 누적대가 10년째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신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제 3년이 지난 업체는 또 이제 관리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이게 상황상 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한 100여 개 정도 계속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신청 서류도 검토해야 되고 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예. 이 예상과는 조금 다른 건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울산이 그 사연댐으로 이렇게 수문을 열면 부족한 물을 운문댐으로 가져오는 이 7만 토이라는 거 대충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저 복류수 있죠, 그죠? 네. 우리 태화강 그 복류수 끌어올리면 그 물이 1급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1급수 정화만 하면 1급수 뭐 안 되겠습니까? 먹을 수, 저 태화강 한 상류에서 끌어올리면 복류수를 끌어올리면 먹을 수 있는 물이죠, 그죠? 예. 정류하면, 그죠? 그죠? 네, 네. 그 하루에 한 7만 톤을 우리 복류수에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그 답변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네. 그렇게 한동안 예전에 태화강 상류에 복류수를 이용하자는 건의들이 있어서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했었고 그때 당시 범서 위쪽 그 태화강 상류수는 도시개발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치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기억으로는 한 95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한 5천 톤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치수를 하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단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 치수 물량도 작고 치수에 그걸 계속하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이 따라야 되다 보니까 규제는 놔두고, 예, 규제가 따라도 경제성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복류수를 우리 울산시에서 몇 군데 지금 복류수를 갖고 퍼는 건 알죠, 그죠? 예, 예. 시가 필요해서 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예. 태화강 그 지류정인 다운천에서도 벌써 그걸 예천천에 일을 한 8천 톤 엮고 만통 퍼가지고 뭐 2천 톤은 뭐 5천 원 주고 지금 현재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는 지금 하수가에서 하겠다는 행정 성암 그 폐수장을 오수장을 새로 설치해서 그걸 한 다음에 대체가 가능한 거고, 자 7만 톤의 그 물이 부족하다는 그거를 우리 태화강의 수질을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면 벌써 먹는다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수량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규제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가능합니까? 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용역을 해야 답변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아니 물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용역을 많이 하는데 이런 용역을 지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역은 제가 한번 지금 기억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부 저희들이 물을 가져오기 전에 상본에서 아마 일부 그냥 자체 검토만 이런 거 조금 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의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상류 부분의 복류수를 치수를 활용할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양이 작아서 활용도 면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금은 저는 7만 톤이 생각합니다. 왜 경제성이 떨어집니까? 아니 7만 톤이 다 안 되죠. 7만 톤까지는 안 됩니다. 저 앞에 사례를 보면은 5천 톤이거든요. 하루에 5천 톤 정도를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7만 톤까지 만약에 확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정확한 용역이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물량으로 봐서는 하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는 제가 하다 안 되겠다. 답변은 좀 곤란스럽고요. 태화강에 현재 7만 톤을
지금 태화강이 유입되는 하루의 물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죠, 데이터가. 아마 하천부서에서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온지 대충 모르십니까, 이게? 진짜 평균적인 거는 저희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건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예.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예. 상수도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봤던 자료를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저 확보가 되면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운문청도 댐으로 갖고 오겠던 7만 톤을 가져오려면 수많은 난관을 뚫어야 되고 그 문제이고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좀 들여야 됩니다. 우리 시 예산도 들여야 되고 몇 천억을 투입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까운 우리 지금 이렇게 태화강을 잘 관리해가지고 물이 1급수 정도에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상류에 봉수로 끌어올린다 해서 그 문제가 없다면 구태여 우리 안전적인 물 장기적으로 우리 태화강을 훨씬 활용하는 게 높지 않겠냐. 지금은 울산의 태화강 주변에 농지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대부분 다 도시계획지구 다 변경돼 가지고 거의 물을 이렇게 끌어올린다 해서 농경지가 위축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동의합니까? 의원님 제가 조금 네, 말씀하세요. 지금 태화강 복류수 문제는 특히 상류 지역의 복류수의 양 문제는 과연 그게 이제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 양만큼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좀 말씀하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수도 또 우리 본부에서 업무 또 영역이 또 있고 또 하천부서의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문댐 물하고 연계시켜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좀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래 좀. 지금 있는 자료는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있는 자료는 요거 예산 끝나고 내일 저희들이 예산 내일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저희들이 상수도 본부하고 또 하천부서하고 좀 이야기해서 자료 좀 받아서 개인적으로 한번 좀 그러하겠습니다. 예, 손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호 우리 자원순환 과장님. 예산안 593페이지 신규 사업이 국가공단 가로변 정비 사업 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예산서에는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회 추경 때 지난 6월 달에 국가공단 도로변에 환경 정비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언론 보도된 적이 있어가지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긴급하게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공단 안에 도로변에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처리 부분도 이제 우리 시와 구군이 협력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공단 가로배는 그럼 울주군 때문에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원칙은 도로 관리자 부서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구군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도로변의 쓰레기라든지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군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가공단 안에는 일반 시민들보다는 기업체 입주가 많다가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일부 예산을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구군에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인력을 직접 고용해 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구 용역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요거는 뭡니까? 이게 무슨 예. 사업이죠? 지금 저희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차 자원순환 시행 계획이 올해 2022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2차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위해 가지고 시행 계획 수립비 8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은 시행 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영향 평가비 4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총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민간 경상사업 보조 사업 보면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2억입니까? 네, 2억입니다. 예. 전년도에는 예산 1억이고 네, 그것도 지금 또 당초 예산 1억 정액됐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 방송국이 어디 이래 사업을 이게 뭐 맡기는 겁니까? 예, 요거는 UBC 울산 방송에서 지금 저희들 보조해주는 내용들이고요. 혹시나 이게 격주로 방송되고 있는데 TV 자체 프로그램 중에서 필환경 시대의 지구 수다락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연 한 20회 정도 편성돼 가지고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그와 연계해 가지고 자원순환 가게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면서 일회용품 감축이나 자원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2020내년도 예산의 주된 내용은 다회용 컵 사용하기,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하기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를 프로그램이 추가로 이래 또 이래 추가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정액됐다고 보면 되네. 올해 당초 예산에서 1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해가 운영하면서 이게 시민들이나 대외적인 홍보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추경에 1억을 추가해서 2억으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 사업 내용이 지금 정부 합동 평가에도 우수 사례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은 나름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홍보 효과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술변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훈순 과장님, 안솔 의원께서 물어보신 내용 중에 현재 좋은 프로그램이고 정책은 좋습니다. 지금 자원순환 가게가 현재 남구의 사무에 있던 게 지금 없어진 건 아시죠? 예, 그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업들을 각 구군에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좋은 정책인데 이거를 울산시가 좀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조 사업 중에서 이제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홍보 프로그램을 위한 보존되지만은 이게 방송국이든 단체든 이게 가게 운영을 위한 뭡니까 임대료는 직접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이 돼가지고 이제 현재 우리 부지 문제잖아요. 네네. 임대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임대료는 운영하는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도 있으니까 또 양질의 그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울산시가 갖고 있는 현재 지금 잔여 부지라든지 활용 안 하는 부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연계해서 각 구군에서 이런 정책을 해보는 것도 괜찮죠. 네, 일단 크게 말하면 나눔 장터라든지 이런 장소 제공 부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지만 개별적으로 지금 삼산달동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자원 순환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한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전체적인 지금 아직 내용은 파악이 안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자원 순환 가게라든지 제로 웨이스트 사업이 계속 늘어난다면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시나 구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센터를 짓거나 뭐 그래서 공간을 제공할 때 우리 시가 제일 우려한 게 뭡니까?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짓고 나서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일 우려하잖아요.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울산 의료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재부가 자꾸 반대를 하는 게 지하 주는 게 문제, 예타 통과하고 지하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운영비 가지고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도 우리 울산시 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이 똑같은 행태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이 걱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뭐 이거 이렇게 하니 이렇게만 하겠다라고 자꾸 지금 행정의 틀에서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뭐 센터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게 자원순환 가게라는 게 어떤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게 행정이 예. 직접 하라는 게 아니죠. 여기 민간 사업자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우리 울산의 환경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전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암 소각장 지금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우리 지금 현재 BTO 관리 운영하는 게 2027년도에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성암 소각장 1, 2호기 지금 재건립 사업이 완료되는 연도가 202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BTO 사업자 기존 운영 사업자가 계약 기간이 202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2년간 공백이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기존 BTO 사업자하고 우리가 신규 시설 공사를 완료한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 인수인계 관계부터 운영 관리 계획은 2025년 2년 동안에 계속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 사업자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든지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27년도 이후에는요? 2027년도 이후에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단이 생기면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 그다음에 다시 BTO 사업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가 위탁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지금 있는데 말씀하신 건 우리 환경공단이 2027년도까지는 아예 계획이 설립이나 운영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공단이 생긴다면은 2027년 이후부터는 환경공단이 위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민간 위탁으로 계속. 아니죠. 2025년까지 환경공단이 될지 안 될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환경관리공단 부분은 또 공단 부분인데, 예. 지금 환경관리공단의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상태. 예, 서영현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추가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성암 소각장 스팀 판매 가격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네네. 말씀하실 때 가스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장기 계약이 아니고 그때 뭐 계약하는 겁니까? 뭐 아니면 연간 계약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현재 국내 가스 가격이나 우리가 도입할 때 가스 가격 이거 연동하든지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업체하고 스팀 판매하는 업체하고 계약 관계는 장기 계약을 하고 있으면서 네. 장기 계약 내용 중에 스팀 판매 가격 단가 조정을 네. 그게 LNG 단가에 연동해서 가격을 결정하겠다 하는 협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팀을 판매하는 건 우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위탁 시설에서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스팀을 회사에 공급을 하고 회사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그때 스팀을 이제 판매 가격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스팀 판매 가격이 네. 스팀 판매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스팀 판매 가격은 스팀 공급량에 대해 가지고 단가를 책정하는데 예. 그게 요율표가 뭐냐 하면은 전체적인 기본 가격 플러스 예. 그다음에 LNG 단가 요율에 따라 가지고 몇 퍼센트를 적용하는 거 기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리고 그 자원순환 촉진위원회를 10월 달에 구성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회의 한번 하셨나요? 10월 달에 구성하고 지금 아직 회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부분들이 아직 내년도 업무 계획하고 예. 지금 1차 연도에 자원순환 그 시행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가고 계획하고 2차 연도에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정리가 되면은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의회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의회에 지금 상근위의 김성록 의원님이 지금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자원순환 촉진위원회도 이것도 그 해당 상임위는 못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의회 쪽하고 그때 당초에 위원님 선정 요청을 했을 때 예. 의장님하고 위원회하고 예. 어떤 협의를 해가 추천받은 게 중복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가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위원회는 전문성은 뭐 고려를 안 하네요. 뭐든 제가 상건이 갔을 때는 상건이에서 또 그렇게 하더니만 환복이 오니까 환복이도 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위원님 일단은 요 관련된 그 구성이 됐으니까 네. 구성 명단하고 그런 그분들 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성암 소각장 재건립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좀 자료를 준 게 행감 때 자료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좀 헷갈려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재건립 사업이 1, 2호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암 소각장이 그 소각 용량이 얼마죠? 현재 전체 용량 65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650톤이죠. 네네. 그러면 650톤이 200톤 두 개, 그죠? 그리고 네. 최근에 정설한 250톤 하나 네, 해서 그렇습니다. 650톤인데 네, 네. 교체 대상이 200톤짜리 두 개가 교체 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교체를 하시고, 그러니까 230톤짜리 두 개로 교체하고, 그죠? 예, 예. 여기에서 사용료는 알겠습니다. BTO 사업이니까 매전 수입 보전금은 뭐죠? 이걸 왜 우리가 부담하죠? 매전 수입 보전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회수 시설 BTO 관련해서 예. 사용료를 274억을 줘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올려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용료가 222억, 매전 수입 보전금이 34억, 전력비 부담금이 16억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력비는 그 시설에 대한 이게 예. BTO니까 예. 초기 투자를 이제 민간에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분할해서 그 시설비 쪽으로 우리가 주는 게 있고 사용료 중에 사용료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전력비 부담금은 그 시설에서 이제 전기를 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주는 거고 매전 수입 보전금은 뭐죠? 그게 뭐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지금은 그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스팀을 만들어 스팀 공급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 스팀을 생산하는 그 비용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스팀을 당연히 만들어야 전기가 만들어지지. 그 단계에서 어떻게 전기를 바로 스팀을 안 만들고 전기를 어떻게 만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소각만 하는 비용은 일단 비투자 사업자에 주는 부분이고 거기에 스팀을 생산하는 그 원가에 대한 보증 유지 관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한번 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더 붙여서 보면 울산 슬러지 자원화 시설도 또 여기에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죠? 네, 자원화시 슬러 스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화 시설 2019에 보면 이제 자원화 시설을 추진한 배경에 보면 소각 시설의 일일 용량이 300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설계 용량을 이제 넘어서니까 더 이제 그 소각량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이게 건립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2019년도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356톤인데 위탁을 80톤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은 보면 위탁을 102톤을 해요. 2019년이나 2020년이나 전체 양에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점점 높여갑니다. 2021년 6월 또 한 12톤 정도, 제가 봤을 때는 300톤이면 다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위탁을 점점 높여가서 명분을 만든 건지. 슬러지 소각 부분. 예. 네, 지금 하수 슬러지 소각 시설은 지금 하수 관리가스가 아니고요. 그 부분. 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예. 지금 자원화 시설이 슬러지 소각하고 일반 생활 폐기물 소각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슬러지 부분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아, 여기 같이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 관련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정확하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정현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아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원 과장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순원 과장님, 네. 주민 참여 예산을 할 때 참여하시죠? 네. 아마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아마 그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아마 판단을 할 걸로 아는데 어째 우리 환경 정책과도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대부분 다 환경 자원학과 건데 하남 주민들이 제기한 참여 예산 있죠, 그죠? 네. 이게 어째 한 건도 없어요. 어째 한 건도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사업도 부족함. 제로웨이스트 캠페인도 심지어 캠페인하자 하는 것도 장기 과제로 넘겨버리고 아이스팩 아파트 수거함도 설치도 이렇게 부족함. 아이스팩 재활용 위한 수거함 제작 설치도 부족함. 비슷한 건 모르겠는데 큰 교차로 신호등 주변의 미세먼지 알림판도 부족함. 공업다 또는 대형 건물 시청사 등 활용 미세먼지 알림판 조명 설치하자는 것도 부족함. 그다음에 아이스팩 재활용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부족함. 재활용 가능 쓰레기 방치 및 투기 방지 재활용 자판기 설치하는 것도 부족함. 오토바이 재활용하는 것도 부족함. 이유를 제가 이 계획서를 제안하는 내용을 취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한 건도 받아들인 게 없어요. 다른 과는 그래도 보면 받아들인 게 상당한데 이건 왜 그렇죠? 네, 물론 의원님 말씀 따라 주민들이 제안하고 또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좋은 제도고 또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아이스팩이라든지 그런
투명 페트병 뭐 자판기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제안들 검토를 해본 부분은 충분히 해봤고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 부분만 요 예산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군의 생활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습니다. 이런 게 구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 참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부분은 기초지자체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물론 반영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먼저 반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자,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으면 이 사업을 구청과 관련돼가 한 번도 이렇게 이첩하든지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금 자판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설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 그 부적합이라고 판단하셨는 이 사항을 관련돼 가지고 구청과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구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느냐고요.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내용을 구청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못했었고요. 구청에 이제 업무 협의를 하면서 구청 단위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해 줄 테니까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아이템을 제공해 달라고는 이 주민 참여에서는 시민들은 구와 시를 따지지 않고 일단 지각을 합니다. 그 업무에 명확하게 다는 인지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업무를 시가 받았으면 구군하고 업무의 협의를 해서 이 장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시의 판단에 했다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 내가 구군하고 다시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심지어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같은 이런 거는 누구나 지금 다 인식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데 저도 솔직히 급하면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죠? 이게 아직 물품을 대체할 만한 그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차도 이렇게 시민들 인식을 개선하자는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시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면 뭘 홍보합니까? 그러면 뭘 캠페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정책부서에 관 시가 정책부서라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인사업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고요, 실천도 중요하고 모든 게 지금 뭐 행정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폐기물 부분에서 탄소 중립 2050 시나리오 보면은 지금 재활용률을 90% 이상 끌어올려야 되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새로운 사업이나 홍보나 이런 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많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손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를 위한 마무리 지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환경 이도희 과장님, 환경보존과장님. 예. 저는 뭐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일환으로 우리 또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지금 몇 년이 해마다 늘 이래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시민들 그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시민들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죠. 뭐 하여튼 저희들과에서 국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또 확보가 안 됐습니다. 확보가 제대로 안 되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나 이제 보급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그 충전소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예. 충전소 그 수급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전소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나 민간이 사업 목적으로 설치하려고 우리 시에 컨택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협조해서 보고 충전 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충전소 보급이 실질적으로 많이 그 확산되기를 또 바라고 그래야만이 그 신재생 에너지 차가 또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 울산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이게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가 이게 이 외부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참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뭐 또 충전소 이 부분이 많이 또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진행 좀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호 위원장 마무리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원 순환과 관련된 건데 자원 회수 시설 추경에서 사용료 13억 7,500만 정액 한가하고요. 지금 당초 예산에 48억 정액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BTO 사용료 부분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약 270억 정도의 BTO 사용료 중에서 당초 예산에서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었고요. 여기 이해 추경에 한번 추가를 한번 잡았었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10월 달까지의 비용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고 나머지 2달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새로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전체 270억 12달 분을 당초 예산에 일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장인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 연수를 가시는 김병조 환경정책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상훈 의원님과 비롯한 열정적인 의원님 그리고 양 부의장님이 계시는 한농병복지위원회에서 공직을 마감하셔서 매우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소소정렬 기술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환경권을 요구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규제만 하는 부서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죽음의 도시에서 생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서 그런 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도 매우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퇴임을 하더라도 앞으로 또 울산의 환경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한 번 더 축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및 원산 수질 개선 사업소 수관 일반 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